네, 이제는 말한다 시간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유튜브 연장 방송 개편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는 말한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가 마지막 시간, 마지막 손님으로 모신 분은 바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퇴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예, 좀 어디 좀 쉬다가 왔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는 먼저 스트레스 이제 안 받으시니까 좋으십니까? 네, 뭔가 마음이 좀 가뿐해진 것 같고요. 뭔가 좀 허전함은 안 느끼십니까? 뭐 물론 이제 매일 출근하든 이런 걸 안 하니까 네. 이 백수의 약간은 좀 이제 그런 즐겁기도 하지만 좀 허전하고 또 그러니까요. 예, 뭐 뭔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기도 옛말에 하고. 백수 과로사 한다고. 네. 그러니까 물 밑에서 오히려 더 바빠지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근데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 뭐 이제 뭐 되게 바쁘시구나. 일정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러다가 과로사까지 아니지만 네. 아, 다음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군요. 요건 이따가 좀 한번 여쭤보고.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뭐 쭉 일련의 흐름이 그러니까 딱 잡혀 있었는데 오늘 그걸 좀 한번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네. 마지막 손님으로 위원장님을 모셨는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네. 아마도 그 국무회의 참여 문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무회의 참석을 한 번도 못 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초기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한 2번 정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용산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뭐 무슨 이유로 초기에 예, 이제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예. 통상 이제 국무회의에 뭐 그 전날 이렇게 뭐 회의 자료나 뭐 이런 걸 하고 이제 그렇게 참석 관련돼서 우리도 항상 이제 국무회의에서 부패 역량 평가라는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는 오지 마라 용산에서 그래서 그 어수선해 가지고 용산에 이전해서 대통령이 하는 거는 이제 용산 정비하고 난 뒤에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초기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예.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 소위 말하는 도어 스태핑에서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은 뭐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 국무회의에 왜 오냐. 맞아요.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식으로 발언을 하시고 나더니 그다음에 총리실에서 하는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오지 말라라는 연락이 직접적으로 왔었어요? 네, 네. 오지 말라고 우리 이제 비서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보고를 받았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안 믿어졌죠. 그리고는 이제 용산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오지 마라.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난주에 저희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모셨는데 똑같은 질문 드렸더니 오지 말라는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연락이 안 온 게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위원장님한테 아예 오지 말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우리 비서가 그렇게 뭐 명패를 뺐다. 네,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그냥 국무회의 가겠다. 그냥? 네네. 그럼 만약 자리가 없으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의를 하고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국가 시스템이 있고 이게 뭐 개인의 뭐 집안 문제도 아닌데 뭐 그런 그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오지 말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지 말아 해도 가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양이 되더라도 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제발 참으시라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행을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때 갔었어야 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부당한 것인지를 만약에 그때 가셨다면 어떤 장면이 연출이 돼서 끌려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됐을까요? 제 명패가 그 제 자리가 방통위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네. 그 사이에 있습니다. 통상 국무회의가. 예. 근데 이제 그 명패를 뺐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 일단 제 자리가 없죠. 그러면은 어딘가 제가 서 있었겠죠. 예, 어딘가 서 있는데 이제 그게 언론이나 기자들이 이렇게 쫙 보여주잖아요. 이제 뭐 엄청 사진 플래시 터졌겠죠. 뭐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서 있는 모습이 보였겠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와서 여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나가세요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순순히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국무회에 참석했든지 두 가지인데 아무튼 그러면 그때 이게 나보고 물러나라는 신호구나 혹시 이렇게 느끼셨어요?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약간 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곡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처음에는? 네. 그래서 뭐 뭔가 다른 사정이 있겠지. 처음에는 이제 선회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도어스태핑에서 했던 국무회의에 이제 참석이 배제가 되면서 물러나라라는 이제 압박이 공개적으로 시작이 됐죠.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도부의 뭐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지도부에 이제 뭐 그때 비대위원장이었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건 저도 기억이 나요. 물러나라 사퇴라.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 얘기한 거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용산 쪽에서 따로 그냥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던 건 없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물러나라 연락이 온 건 아닌데 작업들은 많이 했죠. 어떤 작업이요? 이제는 말한답니다. 이제는 말한다. 이 코너의 제목은 이제는 말한답니다. 네, 저 하세요. 네.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으니까 물러나게 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집중적으로 감사원 감사인데. 네. 그거 말고. 그거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만나서 물러나라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저에게 그렇게 섣불리 했다가는 자기들이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이제 이런 감사원 감사를 통한 그런 이제 사태 그때 압박이 시작이 된 거다 생각합니다. 당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현희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한 인사가 있고 누군지도 안다. 네. 그럼 전화 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다 일단은 말씀하세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전화 온 적이 있긴 있군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럼 이것만 용산 인사입니까? 전화 왔던 사람은? 네, 용산이죠. 용산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한 문장만 말씀하실게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말씀드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여쭤보기는 뭐한데 그 위원장님이 다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나름 인연 좋고 나름 친하다면 친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왜 그러지? 혹시 이런 생각도 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단은 이제 저랑 개인적인 인연은 있죠. 우리 남편이랑 같은 지청에 근무를 했었고요. 검사 시절에? 그리고 또 BBK 특검을 할 때 그때 이제 초기에 이제 같은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뭐 선임 검사하고 이제 그 후배 검사로서 굉장히 그 특수 검사로서 함께하던 그런 사이였죠.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뭐 같이 식사를 한 적도 있고.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도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축하한다고도 말씀드렸고 예. 그때 이제 작은 화분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뭐 청문회 때 고초를 당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도와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인연이 있는 그런 또 사이라 저한테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제 뭐 계기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아니 뭐 단순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바가 있는 인사다 이것만 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면 다른 계기가 지금 있다고. 이분이 하시는 거 보면은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뭐 일단은 그 서로 그 반대 진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대시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네, 지금 뭐 그런 분들 옛날에 친했던 분들도 다른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공격을 하는 이런 걸 볼 때 뭐 저도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사를 분명히 해야죠. 근데 그렇지만은 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임기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임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그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임기는 보장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이 저에 대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 기관장에 대해서 사실상의 뭐 국무회의 참석 배제라든지 그리고 또 여건이나 이런 대통령실을 통한 간접적인 사퇴 압박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인지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좀 내로남불이고 말과 행동이 정말 너무나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하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었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차기 내정자를 정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잠깐 하신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가장 이제 추정되는 그런 저를 사퇴를 시키려는 원인이 물론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니까 물러나게 하려는 그런 이제 뭐 나름대로 본인의 원칙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위에 이제 상임위를 할 때에 정무위에 국민의힘 그 송석준 의원이 저보고 존경하냐고? 예,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답을 좀 못하고 뭐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제 이어서 훌륭한 분이 내정이 되어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훌륭한 분이 내정되어 있는데 왜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막 저를 질타를 막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여의도나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소문에 의하면 누군가 내정이 됐다. 이름까지 거명이 됐던 거죠. 네, 이름도 거명이 되고 누구를 이제 이 자리에 보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향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뽑는 데에 좀 뭐 이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내각 예산을 보내서 거기에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여기 보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여의도에서 돌았습니다. 그럼 그때 그 인구에 회제됐던 사람은 지금 위원장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런 셈이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 그 돌았던 썰이 잘못된 썰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그분을 내정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권익위에 지금 부위원장들 3분이 새로 오셨잖아요. 초기에 이분들도
아마 한 2분 정도는 그때 당시에 초기에 내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예, 그래서 뭐 그분들끼리 또 이 그런 사실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분이 여기에 내정된 거 맞냐 초기에.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그러면 다른 사정 때문에 바뀐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지금은 다른 분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현재 권익위원장은 뭐 방통위원장으로도 중간에 응급이 보도가 됐었고요. 됐었죠. 예. 여러 군데 함합형이 있으셨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권익위원장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권익위원회 지금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검사 출신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검사와 판사 둘이 그러니까. 정무직으로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법조인이 어떻게 다? 물론 이제 이 법조인들이 하기에 좀 괜찮은 자리이긴 하지만 이 권익위가 이제 중앙행정심판이랑 부패방지랑 국민고충민원 해결 이 하는 기관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고충민원 해결 기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민권익구제 기능이 붙자 이름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검사나 판사들보다 국민들의 고충을 민원을 해결을 하려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때 내정자가 누군지 되게 궁금해하면서 막 지금 이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전당대회에 그러니까 그 출마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정치인. 그러면 나중에 전당대회 출마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분은? 요거까지만 하죠. 지금 출마하신 분이 네. 현재 출마 지금 당대표 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은 아니고요. 네. 뭐 더 이상은 뭐 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착 추론을 해보시고 대충 아마 각이 나올 것 같은데 남성인지 여성인지까지 여쭤보고 싶은데 안 여쭤볼게요. 네. 혹시 그거 말고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공익제보자 이제 그 보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치도 내린 바가 있었고 혹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저의 그 사퇴 여부하고는 영향은 미친 사안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 권익위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원칙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위원장이 그게 관여할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그걸로 이제 괜히 저한테 트집을 잡아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편향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편향성을 가진 위원장 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정치 공세는 했었죠. 근데 뭐 전혀 사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좀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여기서 반복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때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때 중대한 제보가 있을 때 이런 취지의 어떤 설명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 제보가 뭐였는지 혹시 나중에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공수처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근데 이제 통상 이 제보가 감사원으로 직접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고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감사원에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 그 감사 결과 주심의 그 내용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이 제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제보 내용이 한 2줄, 3줄밖에 없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그 굉장히 이제 사실상의 제보라고 하기 어려운 통상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2-3줄의 제보면은 감사 자체가 개시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허접한 제보였다. 이렇게 이제 2-3줄이면 거의 카다라 수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 장관급 기관장을 또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그런 두세 줄의 제보로 물러난 게 사퇴 압박을 감사를 한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의문이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제보자가 일단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라는 거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도 얘기를 했고요. 내부 고위 관계자. 권익위의 내부 고위 관계자다. 그러면 고위 관계자면 통상은 행정부에서는 국장급 이상을 고위 관계자라고 그러겠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그 보고에는 감사원이 권익위의 최고위 관계자의 제보로 감사가 시작됐다라고 법사위의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감사원이 또 보고를 해요. 최고위면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급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는 어느 정도 누군지 특정이 됩니다. 지금은. 아, 누군지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뭐 파악을 하고 있죠. 내부 권익위 내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없습니다. 국장급입니까? 부위원장급입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장급과 부위원장 사이에. 그런데 부위원장이 뭐 했을 리는 없고요. 네. 부위원장도 감사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권익위 내부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제보를 감사원은 지금 두세 줄의 제보를 받았다라는 얘기고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는 또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 중인 내용이라 제보에 따르면은 이 제보가 처음에는 용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대통령실로? 네. 용산에 먼저 제보를 했고 그 내용도 지금 이제 뭐 저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추미애 장관 유권 해석 그 사안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형사 고발 조치, 수사 요청 조치까지 되어 있는 사안인데 맨 처음에 이 용산에 가져간 제보의 내용은 관사의 수돗물 저번에 비용을 인터뷰에서 저희한테 굽고 얘기했던 횡령했다 이 취지로 그 내용을 맨 처음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최초 제보 내용이 네네, 그게 중대한 제보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래서 이 횡령죄로 저를 그 고발 조치를 하려고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횡령하니까 딱 걸렸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 횡령이면 그 딱 걸린 거죠. 횡령이면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로 유병호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추정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용산으로 갔다면 용산이 감사원에 이걸 넘겨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명 감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면 하명 감사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용산에서 이제 저를 사퇴시키려고 감사원에 하명을 해서 감사를 한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 부분은 현재 공수처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라 뭐 단정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용산의 당시에 그 출입한 기록들이 지금 명백하게 증거로 있고요. 공수처가 출입 기록을 확보를 네, 했어요. 출입 기록을 확보를 했고 예. 또 실제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증인들이 또 증언들도 있습니다. 제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리고 또 감사원이 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그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제보를 마치 부인하는 그런 또 결과를 냈거든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좀 의아한 게 하나가 생기는데 그 수돗물 그걸 아마 얼어갖고 녹인 뭐 그거였던 거죠. 동파로 그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수돗물이 터져서 발생한 그런 비용입니다. 제 기억이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의아한 게 그러면 내부 제보자면 경위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제보를 해요? 그래서 허위 무고의 제보인 거죠. 그래서 그 제보자는 현재 공수처에서 무고죄로 고발 조치가 돼서 현재 무고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동기가 궁금해지는 건데
위원장님한테 무슨 평소 원한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줄 서서 어떤 승진하려고 했던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의 사실상의 뭐 권익위 고위 관계자라면 오른팔이고요. 오히려? 네, 저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충성했던 사람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뒤통수 맞으신 겁니까? 뭐 그런 그러면? 셈이죠. 그래서 제가 뭐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줬거나 뭐 원수질 일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그리고 또 제보를 할 때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요? 용산에 가면은 왜 고위 관계자가 용산에 왜 가서 저를 제보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류를 읽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정권에서 저를 사퇴를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물러나지 않으니까 저를 사퇴를 시키면 공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을 세우면은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자리입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님 입장에서 믿었던 사람인데 오른팔이었는데 발등을 찍힌 거죠. 와, 예. 진짜 세상 무섭다. 예, 진짜. 예. 그래서 정말 그 배신과 뭐 이런 그러면 정뒤의 칼을 찔린 거죠.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곱게 보이진 않죠. 예. 그렇지만 저는 그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퇴임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힘든 일인데. 예, 그리고 항상 보면 뭐 웃으면서 이 업무를 좀 더 우리 권익위 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보고도 좀 자주 들어오시고 예, 그렇게 하시라고 예, 항상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식당에서 미역국 그릇을 내리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이분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이분께서 이 또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셨더라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누구를 만나서 얼마 썼다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보를 한 거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보자가 이제 만약에 이 사람 권익위 내부 유병호 사무총장이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의 제보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이 제보를 이제 한 거라면 그 제보 내용은 권익위 내부 일이니까 이 사람이 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보도 했고 감사가 이제 그러니까 개시가 되니까 이제 증인으로 해서 나가서 가서 증언됐다. 이게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의 제보로 감사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저를 사퇴 압박을 하기 위한 직권남용 감사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제 변명이라고 내놓은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통상의 업무로 한 거다. 그리고 이 제보가 있었는데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뭐 논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잖아요. 감사원의 그 말에 의하면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제3자가 그 제보가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사실입니다라고 이렇게 증거로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3자가 그 제보 내용이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권익위 직원들 한 뭐 거의 50명 이상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이 이제 제보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확인을 증거 자료 뭐 또 권익위 내부 자료 수천 장을 이렇게 다 확보를 하고 컴퓨터 포렌식도 하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위원장이 뭔가 위법 부당하다는 게 하나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나온 게 없으니까 감사원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의 감사 막바지에 이 제보자로 추정된 사람을 이제 증인으로 소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미역국에서 미역국 내리쳤다, 뭐 유권 해석에서 뭐 제가 뭐 압박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허위 증언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제보자의 증언이 이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 이러면서 수사 요청한 거고요. 그러니까 1인 자작극 형식의 그 내용으로
감사를 했고 수사 요청을 했고 또 수사 요청한 세종경찰청에 또 이 증인으로 제보자로 추정된 사람이 가서 그 내용이 다 맞습니다 하고 또 증언을 했고 그러니까 1인 3역을 한 겁니다. 3역을 했네요. 예. 근데 좀 전에 용산이라고 했는데 이 제보자와 윤핵관 의원과의 거래 의혹이 불거진 적도 있었거든요. 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분이 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또 찾아간 거예요. 용산 말고 또 거기도? 네네. 거기에 가서 또 유권에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직원들에게 입막음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에서 저한테 이제 질의를 합니다. 권익위 내부에서 제가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하고 그리고 뭐 위원장이 한 것이 아니다. 직원들이 했다라고 얘기하라고 시켰다. 이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증거인멸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을 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하겠다라고 윤한홍 의원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저는 제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월간 조선이라는 그 언론사에서 그 보도가 나옵니다. 윤한홍 의원실발 보도로 권익위에 지금 제보자로 강력히 추정되는 그 사람의 실명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의 진술로 그런 식으로 윤한홍 의원실에서 이제 그걸 권익위의 간부한테 그 내용을 확인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여기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근데 이 언론 인터뷰 강요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거 뭔 얘기입니까? 그 시선 집중 얘기입니다. 저희와 인터뷰를 위원장님이 강요를 했다? 잠깐만요. 그러면 누군지 파악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권익위 관계자 찾으면 되는 거네요? 네, 이분이 그래서 그 감사에서 그 미역국집에서 여의도에 있는 미역국집에서 제가 미역국을 먹다가 숟가락으로 내리치면서 이 사람한테 질타를 하고 왜 내가 시킨 대로 발언을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뭐 강압적으로 뭐 질타를 했다. 협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었고요. 그 내용이 수사 요청이 됐습니다. 제가 협박 강요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종배 시선 집중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이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했다라는 식으로 하라고 또 협박을 했다. 강요를 하고. 인터뷰 그래서 내용까지 강요했다. 인터뷰를 그렇게 하게 강요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강요죄, 협박죄로 또 수사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의 인터뷰 성사 과정은 저희들의 기획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성사가 되면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거의 95%고요. 물론 종종 저쪽에서 그러니까 출연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 받아들여서 인터뷰가 성사가 되지. 위원장님이 부하시켜서도 나가서 인터뷰해 그러면 시선 집중 무조건 내하고 받는 이런 방송이 아니다. 요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경가도 시선 집중해서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담당 국장인 이제 그분이 나가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인터뷰가 시선 집중해서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인터뷰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런 절차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제가 뭐 강요하고 협박했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게 허위 무고도 되고 이제 이런 허위 증언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고무집행 방해도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다 고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퇴임하신 다음에 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서 그냥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눈에 가시인 저를 쫓아내는데 사실상 이제 그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저를 제보를 한 셈이고 그러다 보니 이 정권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고마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물러난 상황에서는 현재 권익위에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승진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고. 아직까지는 뭐 지금 승진하려면 이제 그 이상 그 정무직이나 더 높은 자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다음은 부위원장이네요. 뭐 그걸 기대를 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제보자를 두고 정의감 있는 친구일 것 같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둘이 어떤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는 아닌 거죠? 언론 기사에 따르면 유병호 총장이 그 기자들한테 자기하고 친분이 두텁다. 그리고 행시 동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기사에도 나왔어요. 유병호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 관계자다. 그럼 상당히 특징이 되죠. 그러면 근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해 드리면 이 사람은 감사원을 찾아간 게 아니라 용산 가가지고 그럼 용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토스를 해준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친한 사람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바로 찾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네. 감사원을 바로 갔다, 용산을 바로 갔다 이 부분은 지금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요. 네.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뭐 감사원에 뭐 직접 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제보자가 또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또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에 이렇게 직접 제보를 했냐.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제보자냐. 제보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면 만약에 제보자가 그 사람이 맞다면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위증이 법률 됩니까? 네, 위반도 성립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모든 거는 수사에 의해서 확인이 될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공수처 수사 잘 하고 있나요? 공수처 수사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올 거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관계는 좋을 리가 없을 거고. 질문을 어느 정도로 안 좋으셨습니까? 뭐 안 좋을 것도 없고요. 뭘 좋을 것도 없고요. 제가 뭐 이분을 원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 감사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막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묵갈 수 없는 심각한 사유가 저한테 있어서 감사를 시작한다. 뭐 권익위 고위관계자 제보가 있었다. 뭐 그리고 국회에 이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뭐 이게 뭐 하여튼 심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에 등장을 해서 뭐 좀 이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분도 뭔가 공을 세우는 거에 좀 뭔가 목이 급급한 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전체 장차관들 모이는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때에 이제 우연히 보니까 저 멀리 TV에서 보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감사는 저를 표적으로 감사를 들어왔는데 상식적으로 저를 표적으로 들어왔으면 저를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저를 불러가지고 이런 제보가 있는데 이거 사실이냐. 이게 뭐가 뭐 이런 문제가 비리를 저지른 게 맞느냐. 그러면 제가 그게 맞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인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제가 부인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통상의 예일 거다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만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하고 각종 자료를 요청하면서 저한테나 우리 비서실에서는 뭐 한 번도 요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너무 괴롭히니까 제가 기관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 감사원 보고
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책임자니까 실무 책임자니까 그 유병호 사무총장 보니까 잘 됐다. 이 만난 김에 그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나 좀 조사 좀 하게 해달라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 멀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회의가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막 찾아가 가지고 처음 보는데 이제 뭐 일단은 악수부터 이제 제가 청했죠. 악수를 청하는데 명패가 떨어진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대미다가 그 유병호 사무총장 앞에 있는 그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명패가 떨어진 거예요. 그건 이제 실수였어요. 고의는 아니었고 실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 명패를 이렇게 바로 딱 이제 잡아 세워주면서 이제 악수를 청했죠. 그러면서 좀 우리 직원들 그만 괴롭히고 저를 좀 직접 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네. 뭐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제 제가 와서 악수를 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어정쩡하게 있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좀 저를 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응거주춤 일어나더니 뭐 그거 뭐 절차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를 조사를 해주십시오. 아셨죠? 하고 이제 제가 제자리에 가서 근데 그때 많이 그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기자들한테.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명패가 떨어졌잖아요. 절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손뻗치다 그때 다 실수로 떨어지고 제가 그래서 미안해서 그걸 이렇게 딱 다시 주워가지고 이렇게 딱 이쁘게 제자리에 딱 놔두고 악수를 정중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유병호 사무총장의 운명을 상징한 게 아니었나. 네, 무슨 운명이야. 지금 이제 가뜩이나 풍수 때문에 논란인데 왜 또 위원장님까지 왜 이러십니까?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풍수가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분을 형사 고발했잖아요. 예. 그래서 형사 고발을 해서 이분이 지금 또 각종 증거나 거기 뭐 판례나 법령이나 이런 거 볼 때 이분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그래서 저를 잡으려고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다가 사퇴시키려고 하다가 본인이 그 운명에 처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본방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자세하게는 여쭤보지 않겠고요. 다만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제 그 50명 가까운 직원들이 조사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심경은 되게 복잡하고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 때문에 직원들이 꼭 저렇게까지 고생해야 되나. 나만 그냥 물러나면 그냥 다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였습니다. 이게 저 혼자 고생하면 되고 저 혼자 감옥 가면 되고 저 혼자 이 사퇴하면 되는데 왜 직원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직원들이 힘들어하게 만들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은 제가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감사에서 직원들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저에 대한 그는 저 혼자 견디면 되거든요. 근데 옆에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게 이제 저한테 자책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그냥 물러나면 해결이 되는 거냐. 그리고 저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제가 나쁜 사람이냐. 그걸 물러나게 그런 식으로 그 국가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휘두르는 저기에 정권이 나쁜 거냐. 감사원이 나쁜 거냐. 그럴 때 저희가 정말로 고통스러웠지만 이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원들도 이해를 해줄 거다.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임기를 지키는 게 제 개인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권익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이런 국가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함께 해줄 거다. 권익위 직원이라면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실제로 거기에 공감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과정에서 뭐 원망의 소리라든지 원망의 눈초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뒤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물러나면 그러니까 만사 이럴 끝나는데 텐데 그런 얘기를 한 직원들도 있었지만 권익위의 직원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는 극히 일부였고요. 그 조사를 받은 직원들도 대부분 위원장님의 그런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에 공감한다. 그래서 위원장님 힘내시라. 그리고 응원을 저한테 문자 메시지나 직접적인 응원을 해준 직원들도 한 100명 이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서 존경한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예상외로 위원장님이 아주 끈질기게 저항을 하신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다시 뭐 추가로 메시지가 오거나 눈치가 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아까 이제 뭐 직접적인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인들이 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명절이 되면 대통령께서 이 장관들에게는 추석 명절 선물을 보냅니다. 각기 인사들한테도 해마다 보내고 뭐 장관들은 무조건 보내죠. 예. 그리고 뭐 그게 뭐 연하장, 뭐 네, 그렇죠. 엽서 뭐 이런 그렇죠. 것까지 써서 보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드러난 직후에 일체 안 보내더라고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장관들한테 다 보내는 건데? 당연히 보내죠. 그냥 뭐 일률적으로 보내는 거라 야. 거기에서 명단에 뺀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명단에서 뭐 그걸 딱 찍어서 뺐으니까 이거는 위에서 오더가 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무진이 알아서 뺄 수는 없죠. 네, 네. 장관급인데.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야 정말 치사하다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 정부 들어서 민방위 복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 녹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녹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행안부에서 이제 이 직업을 일괄적으로 합니다. 네네. 그래서 녹색 민방위 저는 이제 이 현장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민원 현장 소통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민방위복을 착용을 자주 해요. 네. 회의도 민방위복 입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이제 직업을 해달라라고 비서실을 통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줬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주는 이유도 얘기했어요, 혹시? 아니요, 그냥 안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밉보인 사태 압박을 하는 이제 장관이라 못 준다는 거겠죠, 내심은. 근데 그것도 실무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장관급인데. 네. 그래서 보내달라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우리 비서실장을 시켜서 다시 행안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번 더 해라 이랬더니 두 번째 요청인데 또 안 준다는 겁니다. 안 준다고 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치졸함에 이거는 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래 좋다 그러면 난 노란 옷 입고 가겠다. 장관들 뭐 이런 이제 그 을지훈련 이런 거 할 때에 다 민방위복 입고 오거든요. 을지훈련에는 노란 옷 입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좋은 차만 노란 옷 입고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래도 이걸 이제 좀 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비서실장한테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라. 예, 공문을 보내서 이 민방위복 직업을 요청을 해라고.
그래서 공문을 보냈다고 이제 이렇게 그 행안부실에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 공문을 보내려는데 어디로 보내면 좋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서야 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을지훈련에 한 번 입고 그다음에 계속 노란 옷 입었습니다. 야,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해충돌 방지법 법이 통과됐으니까 인력을 행안부에서 줘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네.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은 전국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관기관이죠.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 그 인력과 하나 정도 생기는 거는 이 국가 정부 체계상 당연한데 행안부에서 인력을 한 명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한 명도 안 줬어. 이제 권익위 내부에서 그냥 이 각 국가에서 각주를 해가지고 임시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조실에서 이제 정부 전체 그 부처 업무 평가를 하는데 권익위에 C등급을 줍니다. 꼴찌입니다. 예. 방통이랑 권익이랑 여가부 세 부처를 C등급을 줘요. 그것도 여가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가부는 없애려는 부처니까 그랬겠죠. 예. C등급을 줬는데 국조실에서 그 사유로 이제 문서에 적시가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인력 확보를 하지 않아서 그 사유로 C등급을 준다. 그 행안부한테 책임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사유로 그 정부 평가에서 이제 권익위가 꼴찌를 받았다. 그리고는 그게 또 국힘의원들이 정부 평가에서 권익위가 꼴찌를 받았는데 위원장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많은 일을 겪으셨군요. 네. 네, 참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 이제 우리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혹시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다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다한 다음이든 언제가 되든 간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뭐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정해져 있는 국민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책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감정은 저를 사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압박을 한 거기에 대해서 뭐 감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이 있다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한다 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사적인 감정이고요.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공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따끔하게 그 부분에 잘못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걸 떠나서 그런 정말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그런 일을 하시라.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는 거죠?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구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원래 강남을이었잖아요, 지역구가. 근데 또 이제 그 퇴임하시고 통영의 딸을 또 강조를 하신 바가 있던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통영의 딸은 제가 통영의 딸이라고 말씀하진 않았고요. 바다의 딸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통영과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바다에서 가깝게 이렇게 또 바다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이렇게
그대로 무방비로 배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호히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이 대통령의 사명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또 일본의 입장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한 사람에서 분노하고 또 일본이 아직은 핵오염수를 방출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이라도 그걸 막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게 이제 바로 제가 통영에 출마하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출마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거는 여전히 원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근데 거꾸로 강남으로는 되게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힘든 곳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여태 살아온 길에서 저는 그동안 불가능에 도전을 해왔고요. 제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해서 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강남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가 뭐 당선이 민주당으로서 쉽지 않다 해서 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만약에 강남에 도전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은 그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과 또 저의 정치적인 역할이 또 다른 쓰임새가 있다. 또 국민의 부름이 그런 역할을 맡긴다. 그런 판단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쉽다 어렵다 이 부분은 제가 출마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정치인 전현희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인터뷰는 오늘이 사실상 이제 거의 마지막. 물론 나중에 공수처 수사 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모실 수는 있겠지만 오늘 한번 좀 이제 총 정리하는 이런 시간으로 의미 부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저 진행자가 무능해서 안 물어줬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 감사원 감사와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한 1년 동안을 그런 이제 사실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그 투사의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합리적이고 온건한 그런 이제 이미지였고 실제로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또 합리성 이런 게 이제 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 투쟁의 과정을 제가 거치면서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선거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사실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자각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거의 그 유일한 승리를 한 그런 이제 투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는 투사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제가 스스로 투사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사가 이 단순한 이런 저만을 위한 저의 정치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무도한 정권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국민들이 저한테 요구를 하고 그게 어느새 저의 책임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해야 된다면은 그런 쪽에 저희 정치적인 사명이 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투사로서의 또 그 막연한 그냥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라는.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혹시 당에서 무슨 이런 좀 역할 좀 해달라는 주문은 없었습니까? 저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당 적이 없습니다. 아 현재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이제 저희 정치의 모습은 제가 고민을 하고 알겠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지금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여기서 위원장님과 인터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말한다도 오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번에 잠깐 예고 말씀드린 대로 천기인술에 일단 이사 와서 목요일에 여러분 찾아뵐 거니까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